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개활지를 가로질러 걷는다. 그는 보기 전에 먼저 적 드론의 특유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위를 올려다보며 다가오는 무인 항공기를 본다. 그는 이것이 평범한 드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이 드론은 최첨단 살상 로봇으로 정교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 실제로 그 병사의 얼굴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다. 그는 소총으로 무인 항공기 쪽을 향해 몇 발을 쏘지만 모두 헛수고다.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몇 초 만에 드론은 치명타를 가하려고 접근해 고속 탄환을 병사의 머리에 직접 발사한다. 그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이미 죽어 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공상과학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는 러시아 병사들이 직면한 가혹한 새로운 현실이다. 그들은 이 분쟁을 재래식 전쟁으로 보고 용감하고 규율 있는 평범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길을 막겠지만 결국 모두 같은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점점 더 자주 마주치는 것은 강철, 알루미늄, 그리고 탄소 섬유, 강화 폴리머로 만들어진 적들이다. 이들은 한순간에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강력한 화력을 지니고 있다. 먹거나 잠을 잘 필요도 없고 시야에 들어온 모든 적군을 끝까지 추적해 사냥하는 집요함을 멈추지 않는 치명적인 살상 기계들이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새로운 전개는 크렘린 군대와 심지어 가장 강경한 군사 블로거들의 마음속에도 실제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의 더 투메이저스는 오랫동안 운영된 러시아 Z블로거 계정으로 최근 이렇게 썼다. 전장은 점차 기계들의 생태계로 변해가고 있으며 인간은 점점 더 참가자가 아니라 인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든 것이 한 인공지능은 인간을 사냥하고 다른 인공지능은 인간을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5월 중순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된 바이럴 영상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 영상에는 고립된 러시아 병사가 얼굴 추적 살상 드론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되는 장면이 담겼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드론의 정확한 기술 사양이나 구체적인 성능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영상을 분석하고 오픈소스 정보를 교차 확인하며 빈틈을 메우는 데 분주했다. 그들이 알아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FPV, 즉 1인칭 시점 드론에는 장갑 관통 성형 작약이 장착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보통 로켓 추진 유탄, RPG나 파편탄두를 재활용한 것으로 충돌 시 폭발하여 근처의 모든 것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공격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선 돌격 때부터 보병 전투 차량, 적의 기반 시설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사용해온 무기다. 하지만 화제의 영상에 나온 드론은 매우 달랐다. 그 드론은 병사와 충돌하거나 옆당에 추락해 폭발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 드론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위치한 것으로 보였으며 전문가들은 드론이 피해자와 약 20m, 즉 65피트 떨어진 곳에서 탄두를 폭발시켰다고 추정했다. 그 영상에는 드론이 폭발한 지점에서 병사가 피격된 지점까지 뚜렷한 연기 자국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온다. 예리한 전문가들은 이것이 폭발성 성형 관통체, 즉 EFP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다. 일반적인 성형 작약탄은 원뿔 모양의 금속 라이너를 사용하며 폭발 순간 이 라이너가 붕괴되어 얇고 길며 부분적으로 용융된 제트가 형성된다. 이 제트는 비교적 두꺼운 장갑도 뚫을 수 있으며 표적에 좁지만 깊은 구멍을 만든다. 하지만 EFP는 더 무거운 접시 모양의 라이너를 사용하여 폭발 순간 밀도가 높고 단단한 투사체를 형성한다. 이는 마치 고속의 공기역학적 탄환과도 같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기능의 차이뿐만 아니라 성능의 차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EFP는 장거리에서는 더 효과적이지만 장갑을 뚫는 데는 덜 효과적이다. 일반적인 성형 작약탄은 관통력이 더 뛰어나지만 최대한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목표물 바로 옆에서 폭발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종종 일반적인 성형 작약탄이 직접 명중하는 대전차 무기로 사용되어 탱크와 보병 전투 차량의 두꺼운 장갑을 뚫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EFP는 상대적으로 약한 표적이나 적 차량을 상대할 때 보통 위에서 발사되어 상대적으로 약하고 얇은 상부를 노리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는 키이우군이 스웨덴의 보포루스와 프랑스의 넥스터가 공동 개발한 155mm 유도 포병 집속탄인 보포루스 보너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파이어 앤 포겟 대전차 탄약은 기존 포탄처럼 최대 35km 거리에서 발사된다. 하지만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이 포탄은 2개의 자율 센서 융합자탄을 방출하며 이 탄두들은 독립적으로 스캔하고 탐지하며 상공에서 장갑 차량을 파괴할 수 있다. 각각의 자탄은 자체 미니어처 날개를 가지고 있어 공중에서 회전하며
천천히 목표를 향해 하강한다. 이 과정에서 적외선 센서와 라이다 기술을 이용해 지상을 스캔한다. 의심 목표물이 발견되면 자탄이 미리 프로그래밍된 데이터베이스와 형태, 크기를 비교해 목표를 식별한다. 그 과정이 완료되면 EFP 탄두가 아래로 발사되어 보통 러시아 전차와 보병 전투 차량에 얇은 상부 장갑을 관통한다. 정확하고 다재다능하며 적응력도 갖춘 이 탄약들은 수년간 그 가치를 입증했고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러시아 T-90M 등 강력한 전차를 접하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런 치명적 기술을 드론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발전이 될 것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원측 모두 드론 전쟁의 영향력이 커지자 그물, 철망, 기타 보호장치와 같은 안티드론 대책의 투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임시로 제작한 고슴도치 탱크와 거북이 탱크는 차체에 큰 스파이크가 용접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내 방산업체들 역시 자국의 탱크, 전투차량, 장갑차를 위한 추가 KG 장갑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어장치들은 드론의 충격 위험을 줄이려고 설계됐습니다. 이 방어장치들은 전통적인 폭약이나 목표물에 충돌해야만 손상이나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미카제 드론이 제기하는 위협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드론이 차량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폭발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EFP가 장착된 드론을 보내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드론들은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가까이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케이지와 스파이크에서 멀리 떨어진 수십 피트 상공에 떠 있다가 방어막을 뚫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배치할 수 있다면 러시아의 드론 방어 체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미 수천 대의 차량이 파괴된 상황에서 크렘린이 더 많은 전차와 자산의 훈실을 걱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종류의 탄두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조종사 숙련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드론은 조종사가 목표물을 찾아 그대로 들이받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그들은 전차, 차량의 약점이나 적 방공 시스템의 위성 안테나를 노려야 하지만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드론팀들은 수년간의 경험으로 매우 숙련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EFP 드론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조종사들은 단순히 목표물을 찾아 접근하면서 격추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완벽한 위치와 목표물과의 정확한 거리를 잡은 뒤 최대 피해를 주기 위해 정확한 순간에 탄약을 폭발시켜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인원처럼 작은 목표물 상대는 더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는 FPV 드론에 클레이모어형 탄두를 장착해 러시아 병력을 소탕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드론을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목표물에서 적절한 거리와 각도에서 폭발물을 터뜨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적을 놓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EFP 드론으로 전환을 시작하더라도 드론 조종사들이 이러한 더 발전된 시스템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상당히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작은 도움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참고로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세요. 저희는 매번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2018년에 마이클 리브스라는 유튜버가 표적의 얼굴을 추적할 수 있는 드론 무리를 만드는 과정을 담은 유쾌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와 간단한 AI 자동 조종 시스템을 결합함으로써 사람들의 머리에 충돌하는 저렴한 자율공격 드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 드론들은 폭발물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지만 만약 장착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2026년이 되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드론 포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FPV 무인기들이 매일같이 전선의 하늘을 가득 메우며 발견하는 적이나 적의 자산을 사냥하고 파괴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운영되는 많은 드론은 어떤 형태로든 AI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포르스로와 같은 국내 방산업체와 얼테리온과 같은 국제 기업들이 첨단 추가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은 어떤 소형 단순 타격 드론이라도 훨씬 더 똑똑한 AI 기반 무기로 효과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목표물을 식별하고 조준하며 무자비한 정밀함과 효율성으로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혁신적 신기술을 주로 자국 무인기가 적의 전자전 기술에 더 잘 대응하도록 개선하는 데 활용해왔습니다. 러시아는 드론 통신을 방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모와 같은 전자전 시스템을 배치하여 드론과 조종사 간의 연결을 끊습니다. 이로 인해 무인기는 종종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며 근처 들판에 별 피해 없이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제조업체는 AI 탑재 FPV 드론이 기존 수동 모델보다 2배 효과적이며 기존 드론의 명중률이 40%인 반면 AI FPV는 80%까지 도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드론들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우크라이나는 FPV 드론과 AI 자율 모듈을 장착해 1대당 $500 미만으로 제작합니다. 일부 AI 조준 시스템은 가격이 훨씬 저렴해서 $100달러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사용이 매우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드론 안에 AI 두뇌가 있어서 적의 표적을 찾고 타격하는 작업 중 일부라도 대신해준다면 인간 조종사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방해가 없으면 사용이 매우 쉽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조종사도 이 시스템으로 드론을 목표 지역에 보내 AI가 임무를 완수하게 해 짧은 시간에 여러 표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슬로터봇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조작이 간단해야 합니다. AI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적절한 모듈, 두뇌, 자율 기술이 결합되면 이 무인기는 기존 규칙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드론 전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적에게 직접 충돌하는 기존의 FPV 드론은 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이러한 드론이 충돌하기 직전에 물건을 던져서 드론을 더 멀리서 폭발시키면 자신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돌부터 손에 든 소총, 심지어 머리에 쓴 헤매까지도요. 그들은 FPV 드론이 접근하면 산탄총 등으로 드론을 쏴 적의 무인기를 저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드론들은 가까이 접근해야 하므로 훈련된 군인들이 격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AI 조종사가 드론을 안내해도 드론 앞에는 늘 장애물이 있어 목표물 명중이 더 어려워집니다. 최첨단 AI로 구동되는 EFP 드론은 이런 위험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이 드론들은 산탄총이나 다른 발사체에 맞을 걱정 없이 적군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도 폭발성 탄약을 직접 그리고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더 치명적이고 똑똑하며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이런 학살봇을 만나면 싸우기보다 살기 위해 도망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점하고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목표 중 하나, 어쩌면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러시아군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마자르 브로브디 소령은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대표인물로 우크라이나의 적군 사살수를 늘리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와 많은 동료 지휘관들은 언젠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충원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2026년 초 몇 달 동안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사상자 발생률이 충원율을 앞질렀으며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최근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매일 최소 1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2026년 초부터 적군의 총 손실은 이미 14만 1,500명을 넘었으며 이 중 8만 3천 명 이상이 회복 불가능한 손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매달 꾸준히 3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 병력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2026년 말까지 이상적으로는 4만, 심지어 5만 명이라는 훨씬 더 높은 목표를 노리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술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더 강력한 방어체계와 더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슬로터봇은 이 움직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러시아 당국자들은 이미 이 시스템의 잠재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루스파노라마는 최근 EFP 드론으로 보이는 기기가 크렘린 병사를 제거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적이 전투 인공지능이 탑재된 업그레이드된 전술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캡션을 달았습니다. 드론의 두뇌에는 얼굴 표적 지정과 해당 열 신호 정보가 탑재된 징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덧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이 드론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또는 대량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드론들이 인공지능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수동으로 조종되는지 그리고 명중률이나 전체적인 효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드론들이 얼굴이나 머리를 조준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는지조차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참고할 수 있는 증거가 단 하나, 바로 그 화제가 된 영상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상만으로도 모스크바에 경보가 울리기에 충분하며 러시아인들은 이 신기술 대응책 마련에 이미 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병사들에게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드론이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얼굴 인식이나 탐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은 드론이 머리 위에 있을 때 팔로 얼굴이나 머리를 가리거나 몸을 웅크려 적에게 덜 눈에 띄고 표적이 되지 않도록 훈련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론과 그들의 모든 능력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전까지는 러시아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희망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국내 방위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군집 드론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주요 관계자들은 2026년 한 해에만 약 700만 대의 FPV 드론을 생산하겠다는 포부를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양의 드론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러시아군에 전례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공상과학 소설 작가들과 영화 감독들은 인간의 얼굴을 스캔하고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며 눈 깜짝할 사이에 적을 잔인하게 제거하는 킬러 로봇이 존재하는 세상을 상상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륙 로봇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면 러시아인들은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몇 주간 우크라이나에서 등장한 여러 흥미로운 군사 혁신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또 다른 혁신, 적진 깊숙한 곳을 탁월한 정밀도로 타격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개발된 유도폭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수십 개국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크렘린 측근들을 감옥에 보내려 줄을 서면서 그를 향한 포위망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좁혀지는지 확인해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소식, 심층 분석, 그리고 자세한 해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바로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